도연 씨, 그렇지만 우리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선희 씨, 저는 5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당신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8시 반. 이도연은 5살 손자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유치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넜다.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도연의 걸음은 여전히 느긋했다. 72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해요. 1등하면 상장 준대요. 민준이가 제잘거렸다. 그래, 우리 민준이 그림 잘 그리니까 1등 하겠네.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도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은퇴한 지 7년째였다. 30년 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던 도연에게 은퇴는 예상보다 힘든 일이었다. 아내는 그가 은퇴하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주영이는 맞벌이로 바빴다. 손자 육아를 맡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지만 때로는 이 작은 손이 도연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나았다. 유치원 문 앞에 도착했다. 담임 선생님이 민준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민준아, 안녕. 할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도연은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연한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띤 얼굴. 특히 그 눈빛. 맑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그 눈빛을 도연은 알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김선희. 그 이름이 도연의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목소리로 나오지는 않았다. 여성도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깐이었지만 분명 그녀의 눈에도 놀람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손녀를 데리고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다. 50년 전 딱 한 번 느껴본 적이 있는 감정이었다. 22살의 도연은 가난한 사범대생이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학비를 벌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늘 짓눌려 있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남산 기슭에 있는 작은 시립 도서관이었다. 어느 가을날 그곳에서 도연은 김선희를 만났다. 19살의 여고생이었던 그녀는 도연이 읽고 있던 정지용 시집을 같이 보고 싶다며 수줍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어느새 매주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선희의 부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완강히 반대했다. 공부나 해라. 돈도 없는 대학생이랑 무슨 연애냐. 나중에 후회한다. 결국 선희는 부산으로 전학을 갔고 도연은 그녀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었다. 편지 한 통조차 보낼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선희는 도연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억은 도연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그녀였을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 선이었다. 도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유치원 앞에서.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도연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 아침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설 것이고 그녀도 아마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감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할아버지, 왜 옷 바꿔 입어요? 오늘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좀 쌀쌀해서. 도연은 얼버무렸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왜 이러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민준이를 교실로 데려다주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유치원 정문 옆 화단 앞에서 멈춰섰다.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망설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퉁이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연한 회색 가디건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어제와 같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연도 황급히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도연이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여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머니, 빨리 가요. 늦겠어요. 응, 그래. 들어가자. 그녀는 손녀를 데리고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전히 곧은 허리, 조용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처음 사흘 동안은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도연은 우산을 받쳐들고 민준이를 데려왔는데 그녀는 우산이 없었다. 손녀를 안고 뛰어오는 그녀의 모습을 본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다. 이거 쓰세요. 도연이 자신의 우산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손사래를 쳤지만 도연은 우산을 그녀 머리 위로 펼쳤다. 아이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전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우산 아래 서 있었다. 빗소리만이 들렸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도 자신을 알아봤던 것이다. 선희 씨 맞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이에요. 50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도연은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셨어요? 겨우 그 말만 꺼냈다. 네, 뭐 그럭저럭요. 도연 씨도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유치원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을 데려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저 근처에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잠깐 비 그칠 때까지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도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유치원에서 100m쯤 떨어진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아메리카노를, 선희는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50년? 50년하고도 3년이 더 됐네요. 도연이 작게 웃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랑요. 부산에서요. 도연의 가슴이 아렸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좋은 분이셨나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죠. 아들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큰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도연 씨는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 낳고 교사로 30년 일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손자 육아를 돕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두 사람을 이해하기도 했다. 똑같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똑같이 손주를 돌보며 똑같이 외롭게 살아온 두 사람. 선희가 조용히 물었다. 도연 씨, 혹시 후회한 적 있으세요? 뭐요? 우리 이야기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 그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밤마다 생각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용감했다면, 선희의 부모를 설득할 방법을 찾았다면, 아니면 그냥 둘이서 도망쳐버렸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겁이 많았다. 가난했고, 미래가 불안했고, 무엇보다 선희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두려웠다. 저도 후회했어요. 선희가 먼저 말했다. 특히 혼자가 되고 나서는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용감했다면 어땠을까? 끝까지 함께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밖에서 비가 그쳤다.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희 씨, 우리 이제라도 친구할 수 있을까요? 선희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친구요? 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친구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주 데리러 오는 것도 가끔 차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희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친구. 그 미소는 53년 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지었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아침마다 유치원 앞에서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때로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처음 이주는 조심스러웠다.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안전한 주제들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선희는 부산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1년의 반은 해외 출장이었죠.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아들이 착했거든요. 지금은 아드님이 뭐 하세요? 도연이 물었다. 서울에서 IT 회사 다녀요. 42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일만 하느라 걱정이에요.
도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제 딸은 회계사예요. 능력 있고 똑부러진 아이죠. 근데 좀 융통성이 없어요. 모든 걸 흑백 논리로 재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잘 컸잖아요. 아버지 자랑이시겠어요. 선희가 미소 지었다. 자랑스럽긴 한데 가끔은 좀 답답해요. 제 감정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선희가 문득 물었다. 도연 씨,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손자 돌보는 것 말고요. 뭐 별거 없어요. 가끔 옛날 제자들이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고 동창회도 나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 시간이요? 네. 선희 씨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요. 선희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10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들은 바쁘다고 명절에나 오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선희 씨,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친구로만 지내야 할까요? 선희가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제 말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온 적은 처음이었다. 선희가 조용히 웃었다. 도연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도연이 용기를 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선희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선희 씨를 놓친 게 그게 제일 큰 후회였어요. 도연 씨,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결혼하고도 가끔 도연 씨 생각했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만약 도연 씨랑 함께 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은행잎이 계속 떨어졌다. 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어 벤치 위에 놓인 선희의 손을 살짝 덮었다. 선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주름진 두 손이 포개진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선희가 작게 말했다. 서두를 거 없잖아요.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천천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인생에서 두 번째 봄을 만났다. 첫 번째 봄은 53년 전 22살의 가을에 찾아왔다가 내가 놓쳐버렸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하지만 도연은 몰랐다. 이 조용한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곧 닥쳐올 시련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리라는 것을. 운명은 늘 그렇듯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험을 던진다. 그 시험은 바로 다음 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문제는 도연의 딸 박주영이 눈치챈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주영이 민준이를 데리러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낯선 손수건을 발견했다. 연한 분홍색의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여성용 손수건이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주영이 손수건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다. 지난주 카페에서 선희가 두고 간 것이었다. 아, 그거 아는 분이 두고 가신 거야. 아는 분이요? 누구요?
주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냥 유치원 앞에서 만나는 분인데. 도연은 얼버무렸지만 주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설마 여자분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영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버지, 연세가 몇인데 그러세요? 70이에요. 72. 무슨 연애를 하시려고. 연애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야. 친구면 남자친구 사귀시죠. 왜 하필 여자예요? 주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양반 늙어서 철없이 연애한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주영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에 간섭하니?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어. 나도 외로워. 그게 뭐가 잘못이야? 외로우면 취미생활 하시든지 동호회 나가시든지 하세요. 왜 하필 여자를 만나서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세요? 주영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회계사로 20년을 일하며 모든 것을 숫자와 논리로 판단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늦은 로맨스는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이었다. 아버지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손자도 있는데 할아버지가 연애한다고 하면 민준이 학교에서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언제 민준이한테 피해 준 적 있니? 매일 아침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재우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요. 주영이 소리쳤다. 그냥 나이값 좀 하세요. 70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창피해요, 솔직히.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창피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주영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주영의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정말 철없이 구는 걸까? 같은 시각 선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들 정민호가 부산에서 올라와 저녁을 함께 먹던 중이었다.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선희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민호는 눈치가 빨랐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고 윗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아, 그냥 손녀 유치원 데려다주고 산책 좀 하고 그래. 손녀 유치원은 전에도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 뭔가 달라요. 민호가 예리하게 물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옛날 친구요? 응.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인데 유치원 앞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분도 손자 돌보고 계시더라고.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남자분이세요? 선희가 대답하지 못하자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세요? 뭐가 어때서?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니? 친구면 여자친구 사귀시죠. 민호의 대답이 주영의 말과 똑같았다. 엄마,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할 거예요. 민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단 말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로우면 취미생활 하시든지 교회 다니시든지 하세요. 왜 하필 남자를 만나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엄마 나이에 무슨 행복이에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자식들 걱정이나 덜어주시고.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호는 곧 돌아갔지만 선희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분수를 모르는 걸까? 손녀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유치원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도연이 먼저 물었다.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저도 어제 딸하고 좀 얘기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얘기요? 선희가 놀라서 물었다. 네. 딸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많이 반대하더군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유치원 앞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떨어졌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희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잠시 시간을 가져요. 서로 생각 좀 해보고. 도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간을 갖자는 말. 그건 사실상 끝내자는 말과 다름없다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안해요, 도연 씨.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유치원 앞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나눴다. 카페에도 가지 않았고 공원 벤치에도 앉지 않았다. 도연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겨우 찾은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선희도 마찬가지였다. 손녀를 재우고 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53년 전에도 그랬다. 부모의 반대 앞에서 두 사람은 무력했다. 그리고 지금 자식들의 반대 앞에서 또다시 무력해졌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사랑은 늘 이렇게 무력한 걸까? 2주일이 지났다. 도연과 선희는 유치원 앞에서 여전히 마주쳤지만 더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도연은 민준이를 데려다주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선희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슬픈 미소만 교환했다. 도연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주영은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기가 불편했는지 민준이를 데리러 오는 횟수가 줄었다. 대신 남편을 보냈다. 도연은 사위와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주영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도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요, 아버지. 진짜 그 여자분이랑은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아니라 선희 씨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알았어요. 선희 씨, 그분이랑은 안 만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지. 도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다행이네요. 사실 주변에서 소문 좀 났었거든요.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도연이 물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마음 먹으셨다고. 주영이 말을 흐렸다. 도연은 화가 치밀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누구한테 피해줬어? 내 돈으로 내 시간에 만나는데 왜 남들이 뭐라 하니?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민준이 자고 있어요. 민준이. 맨날 민준이 얘기만 하네. 도연이 소리쳤다. 아버지. 주영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왜 이러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다른 여자 만나시면 엄마는 뭐가 돼요?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너희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하지만 뭐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도연이 힘없이 말했다.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단다. 선을 받고 조건이 맞았고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그래서 결혼했어. 불행하진 않았어. 하지만 사랑이었냐고 물으면 나도 잘 모르겠구나. 주영은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을 거야.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남편이려고, 좋은 아버지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엔 늘 선희 씨가 있었어. 주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왼쪽 팔이 저릿저릿했다. 도연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주영아. 도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딸은 나간 뒤였다. 현기증이 났다. 시야가 흐려졌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주영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주영은 비명을 지르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 도연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었다. 다행히 심근경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주영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병실 문이 열렸다. 선이었다. 그녀는 유치원에서 도연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주영에게서 들었다. 주영이 선희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건 것이다. 선희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와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 씨. 도연이 힘없이 미소 지었다. 오셨군요. 주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선희가 도연 곁으로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도연의 손을 잡았다. 왜 이러세요? 날 걱정시켜서 어쩌려고. 미안해요. 괜히 놀라게 해서. 바보같이 혼자 속앓이했죠?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났어요. 선희 씨, 도연 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자식들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될까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선희 씨.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선희가 도연의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53년 전처럼 또 놓치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영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얼굴. 저렇게 행복한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자신이 틀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행복이 중요한 것 아닌가? 도연은 사흘간 입원했다. 그동안 선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아침에는 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 내내 병실에 머물렀다. 도연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산책을 함께하고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이틀째 되는 날 도연이 선희에게 물었다.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어제 전화로 한바탕 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픈 사람 병문안 가는 게 사랑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선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드님과 사이가 나빠지고. 아니에요. 선이가 도연의 말을 막았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민호도 자기 인생 사는데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죠. 그동안 너무 자식 눈치만 보며 산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도연은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고맙긴요.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을 후회와 눈치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셋째 날 오후 주영이 병실에 찾아왔다. 선희와 마주쳤다. 두 여성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도연 씨 딸이에요. 주영이 먼저 인사했다. 김선희입니다.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죠? 네, 다행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선희 씨, 할 말이 있는데 잠깐 같이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선희 씨, 제가 지난번에 너무 무례했죠. 사과드립니다. 주영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딸로서 아버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행복은 생각 안 하고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선희는 주영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40대 후반의 이 여성도 결국은 자식일 뿐이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주영 씨, 저는 당신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 생각 없어요. 오히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게도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요? 네. 53년 전에 한 번 놓쳤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용감했다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도연 씨를 선택했다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 늘 생각했어요. 이번에 다시 만난 건 하늘이 준 기회예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주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엄마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평생 선희 씨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아파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남편을 사랑한 건 아니었으니까. 우린 그렇게 서로에게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살고 싶어요. 주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아버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고마워요, 주영 씨. 선희가 주영의 손을 잡았다.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아니, 좋은 동반자가 될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다. 도연은 딸과 선희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선희 씨 인정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빨리 건강해지세요. 주영이 웃으며 말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영아,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인생이잖아요. 그날 저녁 선희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병원 가신다며요? 응, 다녀왔어.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주변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김선희가 늙어서 철없이 연애한다고. 창피해서 얼굴 못 들겠어요. 그게 뭐가 창피해?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민호가 비웃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권리예요.
그냥 조용히 손주나 돌보시면 안 돼요? 안 돼. 엄마는 더 이상 너희 눈치 안 볼 거야. 10년 동안 충분히 봤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어쩌고요? 아버지 산소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이제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이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선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홀가분했다.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말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선희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도연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비록 가시밭길이겠지만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연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선희가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주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아버지, 퇴원하셨네요. 이분은 선희 씨 아드님이신 정민호 씨예요. 민호였다. 선희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 왜 여기? 엄마, 제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도연이 나섰다. 민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연입니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지만 민호는 악수를 받지 않았다. 도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그건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알던 사이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호야. 선희가 말렸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무슨 연애입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들 손가락질해요. 늙어서 철없이 무슨 연애냐고.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주영이 끼어들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찬성하는 겁니까? 민호가 주영을 향해 물었다. 주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저는 찬성합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시는 게 중요하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 시선이 안 중요하다고요? 민호가 비웃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동네방네 소문나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주영도 지지 않았다. 사랑이요? 7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는 거죠. 그만해. 도연이 소리쳤다. 모두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민호 씨, 당신 말이 맞소. 나는 70이고 선희 씨는 69이요. 세상이 보기엔 우스운 나이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한 게 선희 씨를 놓친 거였소. 53년 전에 한 번 놓쳤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소. 후회요? 민호가 냉소를 띄었다. 그럼 돌아가신 배우자는 뭡니까? 그분들한테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 말에 도연과 선희는 할 말을 잃었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결국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 생각은 안 하시고. 민호야, 그만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엄마는 평생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았어. 그게 너무 괴로웠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살고 싶어. 진심이요? 민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럼 저랑 아버지랑 함께한 40년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돌아서려는데 주영이 그를 붙잡았다. 민호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선희 씨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그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영이 계속 말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얼마예요? 70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시게 할 겁니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어머니 외로운 거 알아요. 10년 동안 혼자 계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럼 왜 반대하세요? 무섭습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어머니마저 다른 사람한테 가시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선희가 아들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바보야. 엄마가 어딜 가니? 엄마는 내 엄마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호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42살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 씨,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요.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약속하겠소. 선희 씨를 소중히 대하겠소.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준이 다니는 유치원에서였다. 할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이 유치원 가족 발표회인데요. 꼭 오셔야 해요. 민준이가 무대에 서거든요. 아, 그렇구나. 알겠다.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도연이 말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민준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답니다. 무슨 발표를 하는데요? 선희가 물었다. 노래 부른다더군요. 짝꿍이랑 둘이서. 주영이 웃으며 말했다. 짝꿍이 바로 선희 씨 손녀예요. 지우라고 되게 예쁘던데. 선희도 웃었다. 아, 지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준이랑 노래 연습한다고. 도연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그들을 이어준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이 그들의 사랑을 증명해 줄 것 같았다. 다음 주 목요일. 유치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도연과 선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주영과 민호도 각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로 민준이와 지우가 올라갔다.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손을 꼭 잡아요. 함께 걸어요, 영원히. 단순한 동요였지만 도연과 선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대 위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것은 마치 53년 전 손을 잡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선희가 조용히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도 그 손을 꼭 쥐었다. 주영과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면 자신들이 틀렸는지도 모른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행복의 시간이 무슨 상관인가? 노래가 끝나고 아이들이 인사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이와 지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각자의 조부모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잘했죠? 그럼 우리 민준이 최고였어. 도연이 손자를 안아 올렸다. 옆에서 선희도 지우를 안아 올렸다. 두 아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도연과 선희도 웃었다. 그 순간 모든 갈등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었다. 시간을, 편견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유치원 앞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도연과 선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곳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볕을 즐겼다. 주영은 한 달에 2번씩 선희를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선희는 주영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주영은 선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갔다. 민호도 변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와 도연을 만났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호는 도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어머니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어느 날 도연에게 말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에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다. 도연과 선희, 그리고 주영과 민호, 민준이와 지우까지 모두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왔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고 내 어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주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도연이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도 웃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10살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민호가 덧붙였다. 주영이 민호를 보며 물었다. 민호 씨, 아직도 미혼이시죠?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민호가 웃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요. 사랑이 중요하지. 40이든 50이든 언제 만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도연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지. 인생은 숫자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네 사람은 웃음을 나눴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희 씨, 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선희가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다. 같이 살자고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 돌봐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미 주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찬성한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다고. 민호한테도 물어봐야겠네요.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가 민호 씨한테 전화해 볼까요? 도연이 제안했다. 그날 밤 도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저 도연입니다. 네,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제가 선희 씨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민호가 대답했다. 도연 씨,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민호 씨. 아, 그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갈 텐데 혼수 준비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 선희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도연의 집으로 이사했다. 큰 혼수는 없었다. 그저 선희의 옷가지와 몇 가지 살림살이만 가져왔다. 주영과 민호가 함께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다. 엄마, 여기 이 방 쓰세요. 햇볕이 제일 잘 들어와요. 주영이 안방을 가리켰다. 아니야, 작은 방도 괜찮아. 선희가 사양했지만 도연이 나섰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쓸 거예요. 안방에서 주영과 민호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아버지, 선희 씨, 정말 축하드려요. 주영이 말했다.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요. 민호도 덧붙였다. 그날 밤 도영과 선희는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잠들었다. 거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선희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정말 늦게 시작했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53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어쩌면 이게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도연이 선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저도요. 도연 씨, 사랑해요. 선희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53년 전에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나도 사랑해요, 선희 씨. 평생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주름진 두 손이 서로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도영과 선희는 함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민준이와 지우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에게도 다시 봄이 왔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인생의 마지막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도연도 웃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준이와 지우가 동시에 외쳤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물었다. 응, 그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집에서 살아. 선희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와, 그럼 민준이랑 지우도 같이 놀 수 있겠네. 아이들이 좋아하며 뛰어올랐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도영과 선희, 민준이와 지우. 두 세대가 함께 걷는 모습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연애하시나 봐. 하지만 도영과 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이와 지우가 시소를 타며 깔깔거렸다. 도연이 선희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거요. 만약 53년 전에 함께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후회 안 해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만약 그때 함께했다면 지금의 주영이도 민호도 민준이도 지우도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네요. 도연이 감탄했다. 저도 처음엔 후회했어요. 50년 동안 매일 후회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연은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소중히 보내요. 하루하루를. 네, 그래요. 매일이 선물이에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을까? 할머니가 해주세요.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민준이가 선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선희가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계속해서 흩날렸다. 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72년을 살아왔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라니.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저녁 식탁. 도연, 선희, 민준이, 그리고 저녁 무렵에 들른 주영이까지 함께 앉았다. 선희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에 올랐다. 우와, 맛있겠다. 민준이가 환호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 밥을 먹으며 주영이 물었다. 아버지, 선희 씨, 다음 달에 우리 가족여행 가면 어때요? 민준이도 좋아할 것 같고. 가족여행이요? 선희가 놀라서 물었다. 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민호 씨도 불러서 다 같이 가요. 제주도나 강릉 같은데.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선희 씨, 어때요?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민호 씨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주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주영이 선희 옆에 섰다. 선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아버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요.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버지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주영 씨야말로 고마워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셔서 며느리라기보다 딸 같아요. 저도 선희 씨가 엄마 같아요. 진짜 엄마는 차가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선희 씨는 따뜻하세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이 깊었다. 주영과 민준이가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영과 선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영화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도연 씨, 네, 행복해요. 나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53년을 기다렸으니까. 선희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연은 선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췄다. 도연이 선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춤출래요? 춤이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춤추고 싶으면 추는 거죠. 도연은 선희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선희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음악도 없이 그저 둘만의 리듬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달빛 아래에서 두 노인이 춤을 췄다. 어색했지만 아름다웠다. 느렸지만 우아했다. 53년 전에 이렇게 춤출 걸 그랬어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용기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요? 네, 뭐든요. 당신과 함께라면.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래, 길게, 마치 53년의 시간을 채우듯이.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잠들까요? 도연이 물었다. 네, 자요. 내일도 민준이 데려다 줘야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도요.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침실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도연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사랑해요, 선희 씨. 사랑해요, 도연 씨. 이제부터 계속.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창문을 스쳤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53년 만에 찾은 사랑 속에서, 늦게 찾아온 봄 속에서
하지만 그 봄은 그 어떤 봄보다 따뜻했고 그 어떤 봄보다 아름다웠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행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것을 증명했다. 유치원 앞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이제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채워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민준이와 지우가 어른이 되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72살의 사랑에 빠지셨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봄은 계속될 것이다. 도연과 선희의 봄은 영원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